안녕하세요. 권영TV의 권영광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나라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암울하고 복잡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결국 한미 관세, 상호 관세는 미국에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세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따져보겠습니다만, 정말 나라가 앞으로 앞날이 걱정됩니다. 나라가 경제가 망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농촌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만 가지고 사는 그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들만 보고 살 겁니까? 그들만 보고 여러분들 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잤다고 해요. 오늘은 한미 상호 관세 협정 끝난 것, 협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추락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곡을 좀 올려봤습니다. 곡.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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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곡소리가 아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손발 놓고 무능한 나라 처음 보겠습니다. 그래도 잘했대요. 뭐 그래도 한동안 협정할 때는 그저 장차관들만 보내고 기업인들 기업체 대기업에 있는 총수들만 보내고 그렇게 하더만 뭐 이가 흔들린다고 신경 써서요. 누가? 이재명이가 이가 흔들리게 나이 먹어서 흔들리는 건지 아니 신경 써서 흔들리는 건지 그 신경 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인지 아세요? 대정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그 법카 문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종결진 거지. 그거 있습니까?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그게 몇 년짜리였냐고요.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종결을 안 됐어요. 그 밑에 이러는 쫄개들만 재판이 끝나서 구속된 사람이 있고 이화영 같은 사람들 뭐 다 구속됐잖아요. 그 주변에 아는 측근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원인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6, 7명이 갖고 여러분들 솔직히 좌파에 있는 사람들도요 밥을 먹고 사는 인간이라면 좀 양심 좀 갖고 판단 좀 해봐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감옥에 가다 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걸 또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또 구속한다고. 강제로 구인한다는 얘기죠. 강제로 끌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받겠다. 몸도 아프고 내가 지쳤다. 뭐 당뇨도 심하고 눈도 아프고 합병증도 오고
이 더운 날씨에 좁은 방에서 나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나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 난 조사받을 기운이 없다. 당신들이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특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뒀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해라. 기소 홍보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젠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끌어나오는 장면, 끌고 가는 차에 끌고 가는 장면, 그다음에 거기 그 검찰에 들어가는 장면 다 사진 찍어서 세계 만방에다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인이요. 한국의 대통령은 나요. 대통령의 세계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뭐 특사도 보내놓고 뭐 이번에 8월 15일 날은 또 뭐 국민 임명장을 준다고 해요. 국민이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 인정한다 뭐 그러는 거예요. 뭐요? 여하튼 그런 얘기는 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우선 이 관세 문제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관세. 아니 야당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관세가 어떻게 되든지 뭐 하든지 그냥 당대표 무슨 5명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경선을 치른다 뭐 선거를 치른다 뭐 그런데 아이고 국민의힘에도 보면은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자기 당의 대통령 갖다 파면시켜서 탄핵시켜가지고 감옥 속에 넣고도 뭐 면회를 당선되면 당대표 되면 면회 가겠다. 당연히 가는 거지. 안 가면 정치를 때려치고 국민의 이름을 바꿔야지. 안 그래 인간들아. 일단 아이고 국민의힘이도 곡소리가 나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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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보수의 대변자 보수의 당이냐. 에이 고얀 사람들이여 참 인물들 뽑아놓고 나라 꾸라지 잘 된다. 자 오늘 보세요. 이제 관세 문제 얘기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선 제일 그 정부에서는 세세한 걸 갖다가 발표를 브리핑을 안 해요.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진감민간의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 쌀 소고기, 쌀 초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뭐 이 정부의 이재명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 법원에 갈 때 재판받으러 갈 때든가 그동안에 있는 일 보면 말이죠. 말 바꾸기가 참 아주 뭐 능수능란한 그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말 바꾸기. 범죄 의혹이 지금 재판받는 게 5가지인데 중지시켜놓고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내려놓고 재판 그냥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끌어집어넣으려고 난리치고 그냥. 감옥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또 구인을 한대 그거예요. 그걸 또 영장 또 받아가지고 그걸 영장 치는 판사 나 그 얼굴 꼬라지하고 그 사는 동네 좀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나 그러고. 아니 몸도 아프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있어야만 재판됩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이는 왜 그동안에 수년 동안 3, 4년씩 질질 끌면서 왜 재판도 못했습니까? 재판 얻은 것도 지금 현재 중지되고. 아이고 사법부에 뭐 어느 사람들 보니까 사법부가 나를 망치는데 앞장선다는 얘기도 하더만 그런 얘기도 나오게 생겼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부는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 농산물, 자동차 농산물 완전하게 개방됐다. 완전하게 합의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뭐 외신에 보면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정부의 말이 맞는 겁니까?
나는 본 당사자인 트럼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두고 보면 알죠. 이 쌀하고 소고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저는 좀 많이 좀 먹어봤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 쌀 있잖아요. 그거 엄청 쌉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에 그 농사 짓는데 가면 말이죠, 다 기계로 다 농사 짓는데요. 그냥 뭐 비행기로 다 씨 뿌리고 끝도 안 보이는 지평선 끝에까지 가는 그냥 그게 다 농경지예요. 그 날씨 좋고 물 좋고 말이죠. 그냥 그런데 그 쌀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일찍에 통일벼라고 있는데요. 통일벼 심기를 권장하고 정부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많은 동천 사람들은 통일벼 심어보니까 통일벼 쌀 밥맛도 없고 통일벼 벼가 바람만 불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안 심으려고 그래요. 그냥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논 바닥에 벼빌 때 가보면요, 벼알 떨어진 거지 논에 그냥 누르스르 떨어졌어요. 그냥. 근데 그쪽에 가장 인기 있는 쌀이 여러분들 아키바리입니다. 아키바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관심 없을 거고요. 아키바리 쌀이는데 그 쌀은요, 벼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수확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밥맛이 최고예요. 방앗간에서 방앗지어서,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방앗간에서 갖다가 밥을 하잖아요. 그럼 밥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기름이 지고요, 쌀이 부드럽고 맛이 착 땡깁니다. 통일벼 때 그 쌀 그거하고 비교하면 그는 완전히 그건 개밥이고요. 그게. 그만큼 좋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쌀이 그 아키버리 같더라고요. 전 먹어보고 뭐 먹어보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고 그거 몇 말씩 사다가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쌀값의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먹어봤어요. 정말이에요. 먹었어요. 근데 그 쌀하고 소고기,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도가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도 쌀도 일부는 들어옵니다. 뭐 중국 것도 들어오고 일본 것도 들어오고 그냥 서로 간에 무역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이렇게 좀 써주는 쿼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시중에 나오질 않고 전부 다 공장에 지금 현재 뭐 과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소고기를 추가 개방은 없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트럼프가 완전하게 아주 기분 좋게 완전하게 타격을 받다. 농산물, 자동차. 근데 한국 정부는 추가 개방 없다. 그러면 누가 많을 겁니까? 저는요, 일단 트럼프가 말이 많은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들 문재인 때 여러분들 이 나라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스타일 봤죠. 지금 이재명의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 봤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이는 사실상 계엄을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장관이고 판사고 검사고 뭐 정치인이고 탄핵을 29번이나 했어요. 대한민국 100년사에 탄핵 100년 안 됐지. 지금 한 75년 됐죠. 대한민국 70년사에
탄핵을 29번 한 적이 있습니까? 10번 한 적이 있어요? 10번요? 그리고 정부가 쓰는 정부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갖다가 일부 좀 조정하고 일부 삭감은 있어요. 근데 업무 추진비를 완전히 100% 빵으로 맨날 그냥 깎아버렸어. 다 깎아버렸어. 그 국회의원들도 한번 깎아보지요. 근데 대통령도 다 깎고 감사원도 깎고 검찰 조직에도 깎고 막 깎아줘요. 선거 관련해 선거하는 거 부정선거 그냥 여기저기서 저기 저 고발하고 소송하고 뭐고 하는데도 아니 그거 다 까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전부 다 부정선거 다 까서 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왜 그거 꼼치는 거예요? 선관위 뭐 하는데요? 선관위는 수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안 치르면 선관위가 왜 필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다 까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버 같은 거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 같은 거 왜 개방 안 해요? 감사원에도 못 오게 하고 말이지. 예? 국정원에서도 저기 저 헐랄해도 못 오게 하고 말이죠.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요. 여러분들 광우병 그 소고기 광우병 사태 기억하십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협상이 됐다. 관세 타결됐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외신들 들어서 보고 다 보면서요. 그 광우병 소고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쌀 소고기를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못 믿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 거는 밀지 몰라도 뭐 정신들이 하는 거야. 뭐 어떤 걸 왔다 갔다 있잖아요. 근데 광우병 때 그 난리 쳤습니까? 그냥 그 촛불에서 알일거지 다 나오고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소고기를 먹으면 머릿속에 뇌가 무슨 숭숭 구멍에 뚫려서 무슨 죽게 된다 뭔다 하고 그 탤런트 키 조그만 그 여자 나 이름도 부르기도 싫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뭐 전에는 뭐 서울에서 무슨 소고기 뭐 저고 그 식당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소고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머리가 숭숭 뚫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때 그런 난리쳐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그냥 완전히 존재감을 잃고 용기를 잃고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광화문이 완전히 불바다더라. 나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 책임질이 다 있습니까? 언론 그냥 얼려서 빠빠빠빠빠 그냥 나발 돌고 먹고 있었는데 언론 책임질 데가 있습니까? 개 인간들아 양심이 있으면 잘못된 건 잘못되고 책임 좀 져봐. 밥만 먹으면서 인간이야? 밥만 먹으면 인간이야? 개도 고양이도 밥 먹더만. 여하튼 이번에 관세 협정에 보세요. 우선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지금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일본 수준에 맞췄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정부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15% 문제 말이에요. 근데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세요. 제 방송 듣는 분들 똑똑히 보세요. 일본은 지금 이 관세 이거 협상하기 이전까지 일본은 미국과 FTA가 협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FTA 협정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협상이 됐습니다. 협상이 됐어요. 그 협상이 된 거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로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 개별 세금 내는 건 내는 거지만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미국에는 FTA 그 협약에 의해서 그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로였어요. 수출하고 미국계 한국에 들어오고 이게 이제 상호 교역은 저기 무역하는 거 아닙니까? 교역 FTA.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은 2.5%의 관세를 냈어요. 미국에 들어오는 거 2.5%를 냈어요. 2.5%를 낸 일본과 관세를 하나도 안 내고 빵 있던 나라가 그런 나라. 일본은 15%로 관세가 결정됐고 한국도 15% 결정됐어요. 한국이 아마 총력적으로 미국 가가지고 일본 수준 맞춰서 가까운 일본 대개 일본하고 비교니까 그거 맞추려고 그러려고 총력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 15% 우리나라 15%. 그러면 일본은 25% 내야 되는 데가 15% 냈으면 12.5%가 이제 관세가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원래 기존에 2.5%가 있으니까요. 12.5%.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이 빵원에서 15%가 됐으니까 15%가 이번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5%의 차이가 이미 생긴 거예요. 아,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만큼은 일본은 유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0%에서 15%로 우리는 다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 내용을 알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일본은 쌀, 소고기 그 개방하는 거 미국에서 요구했지만 일본에 있는 농민들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차차로 추가로 협의하는 걸로 하고 해서 협상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우선 차이가 두 가지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본은 미국에다 투자하는 걸 갖다가 일본은 투자하는 걸 갖다가 뭐 5천억이다. 근데 한국은 3,500억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그런데 인구면에 한국은 5,200만이고 일본은 1억 3천만이 넘습니다. 한국의 2.3배 정도 돼요. 물론 일본과 한국에 대한 뭐 GNP라든지 그 국가의 외환 달러 보유고도 우리나라의 2배는 넘습니다. 1조가 넘는데요. 한국은 4,100억 달러. 지금 한국에 외환 보유된 게 4,100억 달러. 근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되는데 참 얘기할 건 참 많은데 오늘 이 방송에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한다. 펀드를 해서 투자한다. 펀드가 됐든지 뭐든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 한국에선 그래요. 미국 트럼프는 농산물 완전하게 개방 타협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한미 무역 합의 관련 양측의 입장 차이. 한국과 미국과의 입장 차이. 여기 보면 그다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은요.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 요게 말이죠. 요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고 이게 아니면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근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자기 SNS에다가 쓴 글에 보면요, 난 그거 봤어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하기로 했다. 어떨 거예요? 그냥 이대로 말 겁니까? 아니, 그 트럭 끌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하라고 한남동으로 오다가 뭐 저 사당동에 내서 거기서 그냥 경찰하고 대치하고 했던 그 농민단체 이거 개방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개방하지 않은 걸 믿는 거예요. 개방을 했다고 그러는데 개방했다고 하는 미국의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얘기 나왔으면 아마 전국이 뒤집힐 겁니다. 왜? 농촌이 망하니까요. 망하죠. 미국과 그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그 싸게 기계로 짓는 그 쌀과 한국에서 트럭 대가지고 저기 이 경운기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한국하고 그 이 좁은 농토에서 농사 짓는 거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여튼 이거 두고 보자고요. 저는 트럼프가 한 얘기가 일리가 있다, 맞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개방한 걸로 나는 믿습니다. 왜 믿냐? 이 정부에 믿을 사람이 믿어야죠.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판 받는데도 아니라고 뭐 김문기도 나는 그 같이 골프 치고 같이 호텔에 자고 같이 여행했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공무원들 다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 치고 또 그냥 개딸들이 들고 치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거로 믿었냐? 존경하는 거를 진짜는 거로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을 돌려가지고. 얘기 두지 말아요. 얘기 두지 마. 왜 우리 댓글 달고 여기다 한번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신들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나는 그래도 정치도 50년 동안 그래도 있어본 사람이야. 산전수격을 겪은 사람이야. 배울 만큼 배웠고 나이도 먹을 만큼 온 사람들이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인간들이라고 말이지. 원래 빈 그릇이 소리가 많아요. 불만도 많아요. 내한테 댓글 달고 막 그러고 뭐 하는 사람도 있더만. 나는 상대하기도 싫어요. 보나마나 그냥 제 부모 말 안 듣고 아주 골칫덩어리 된 사람들 그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젊은이들. 그 다음에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 이거 대미 투자 펀드 그 금액도 문제지만 수익 배분을 하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여기 대해서 말이죠. 이게 말이죠.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다가 3,005억 불을 미국에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는 항목은 트럼프가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 돈을 갖다 3,500불을 갖다 3,500불이면 뭐 468억인가 된다고 그러죠. 400억이 넘어. 아니 4조가 넘어 4조. 아니 400억 400억이 넘는데요. 그 투자해. 그럼 트럼프가 선정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한국의 돈은 3,500억 달러를 댔어. 그걸 트럼프가 뭘 업체가 상정해서 이제 수익을 났어. 그럼 그 수익이 난 거,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이 난 거를 한국에는 10%, 미국에서는 90%.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그걸
수익 가져간 걸 그런 걸 재투자 개념으로 한다. 근데 그게 명시가 되질 않았어. 미국하고 얘기한 게 달라요. 재투자하는 형식 아니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죠. 이거 확실히 명쾌히 밝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요, 여러분들 뭐 언론 보지도 않잖아요. 언론들이 그냥 이재명 걔도 이번에 협상 잘했다고 하고 별로 이런도 안 해. 요즘엔 뭐 양당의 그 당대표 선출하는데 그쪽에 요즘에는 아주 매몰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미국에 보세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의 상무장관, 뭐 하워드인지 상워드인지 그까짓 거 그만두고 이름을 그만두고 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요, 한국에 3,500억 불을 투자한 거, 3,500, 460억 정도 되는 돈, 그 돈을 미국에 투자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 한국이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갈 것. 그 상무장관이, 미국의 상무장관인 사람이 거짓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미국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도둑놈보다 더 나쁘게 봅니다. 아주 미국에는요, 그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아주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자, 여기서 한국에 투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자본을 돈에 대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90%는 미국이 먹는다. 그러면 한국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뭐 구멍가게를 하든지 커피숍이 하든지 작은 걸 투자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미국의 공동 투자 아니라 한국에서 전액 투자해서 3,500억 불 다 투자를 했어요. 여기 3,500억 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사업체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3,500억 불 투자했어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나왔어요. 이제 수익이 뭐 한 달에 무슨 1억을 벌었다든가 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럼 투자를 했어요. 그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갖다 4대 6이고 5대 5고 뭐 3대 7이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 투자한 비용 또는 거기에 대한 그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 운영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를 3,500을 다 했는데 수익이 나온 거 90%는 다 미국으로 먹나? 미국이 간다.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 이게 사실되면 정말 국민들한테 욕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완전히 발표해야죠. 인간도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요, 수시 90%는 미국 관련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 아니, 협의를 하면서 보고 있다가 무슨 협의적입니까? 이거 약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뭐 재투자로 간주한다, 재투자로 한다든 명명히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정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타결되면서 협정문도 안 했어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 얘기는 결정된 게 아니고 미지수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돌아갈 것 하고 딱 그게 못을 박았는데 90%는 여러분들 이래도 이게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잘 된 겁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다 내가 돈을 1억을 투자했어. 1억 투자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영비 다 빼고 뭐 저기 비용 다 빼고 관리비 다 빼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1억 투자했는데도 다 재고 나니까 한 500만 원 남았어.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남았으면 그 500만 원 남은 저 이익을 당신하고 4대 6이나 3대 7이나 2대 8이나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1억 투자했는데 당신 90%다 먹어? 아니 그렇게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있습니까? 있어요? 아이고 기가 차다 기가 차. 자, 대미 투자 펀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팀 대통령실에 우리나라 이재명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펀드. 조선협력펀드는 한국이 주도권 행사. 다시 얘기해서 3,500억 중에는 1,500억 달러는 그 달러에서 그 펀드 그 운영하는 것은 그 주도권은 한국이 갖겠다. 한국이 갖는다. 한국이 갖는다.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주도권 갖는 게 뭐 문제가 아니에요. 수익의 지금 90%가 미국이 다 먹는다 그러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재투자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아니 3,500억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돼서 다 발표가 났는데 나머지 2천억 달러 펀드는 직접 투자 비중 낮을 것. 지금 현재 3,500억 중에 1,500억 달러는 그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투자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미국엔 미국이 먹는다. 미국이 갖는다. 미국이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2천억 펀드는 직접 투자 비중이 낮을 것이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러면 간접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기업을 통해서 시킨다든지 뭐 제3자를 통해서 시킨다든가 뭐 같이 합자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한국 정부는 한국 돈을 갖다 3,500억 달러 468억 정도 되는 돈을 미국에다 그냥 갖다 펴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써. 니네들이 알아서 쓰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 있으면 니네들이 90% 먹어. 우리 10%만 줘. 이렇게 협상했다 그러면요. 이 정부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러면 뭐 누구를 한 사람을 위한 정부예요? 아이고. 여러분, 곡소리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 곡소리 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서 결정돼 준 게요. 2주 안에 백악관에 가서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서 뭐 회담하기로 했다. 정상회담하기로 했다. 결국은 한국의 경제력을 다 내주게 생기고 한국 농촌 다 망하게 생기고 한국 축산업자도 다 망하게 생기고 이런데 미국 대통령 만나서 하와이유 이 악수 한번 하고 뭐 영어도 잘 못 온다니까 뭐 지난번에 보니까 못 오더만 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뭐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이 얘기하면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 상대도 안 해주고 미국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 세계의 제일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서
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됐는데 인정해줘.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다 미국에 내준 겁니까? 예? 그래놓고 협상 잘했다고 그래요? 와, 우리 국민들 이 참 찬성하고 반대하더라도요 제대로 좀 알고 좀 저 찬성하고 반대하고 좀 해봐요. 난 도대체가 말이야 이 나라 사람들 말이야. 아유, 나 왜 이럴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문화시설을 안 누리고 지금 현재 미디어 같은 거 뭐 다 볼 거 다 보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제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문제예요. 대단한 문제. 자,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2.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잖아요. 2배 반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많고. 그 GNP가 높잖아요. 한국의 몇 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가 한국의 몇 배는 됩니다. 한 서너 배 돼요. 근데 한국의 달러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1,500억 달러고 무슨 3,500억 달러고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달러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펀드를 조성하겠죠. 뭐 기업체라든가 뭐 기업체 달달 볶겠죠. 뭐 또 국민들이라든가 뭐 개딸들이라든가 여성부자들이 펀드에 넣겠죠. 그거 가지고 달러를 이제 정부에서 보유고 달러를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4,100억 달러 한국 달러 보유고에서 3,500억 달러가 투자하게 되면 600억 달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IMF로 연결되는 겁니다. 김대중, 이 김영삼 시절에 IMF 김대중 대통령이 금복이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 IMF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이게 뭐 일시에 나가는 돈이지 아니면 이게 뭐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지 그건 두고 봐야지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자, 이래놓고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백악관 밥 먹어가면서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협상 안 해버려요. 처음에 그 관세 기본관세가 25% 아니에요. 25% 맞아요 그거. 25% 때려. 그럼 우리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있는 거 25% 때릴 거야. 더는 안 때려. 미국 똑같이 때릴 거야. 물론 견디기 힘들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많은 기업들이 제1 수출 지역이 미국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크잖아요. 부자나라고.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 이번에 이 협상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협상하는 사람들이 이 수치 개념이 있는지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앞뒤 분리가 있는 건지 그 미국 가니까 완전히 머리가 헷가닥한 건지 무조건 15%에 맞춰서 무조건 협상해라. 다 양보해도 15%만 일본만 맞춰라. 일본만. 그 일본을 맞추려고 그러면 제대로 맞춰야죠. 15%가 아니고 12.5%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15%, 우리나라는 12.5%가 돼야 일본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일본은 2.5%의 관세를 냈어요. FTA가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냈어요. 2.5% 빵이었어요. 그동안에. 그 2.5% 내다가 15% 됐으면 12.5%가 인상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수치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15%를 이번에 했으면 일본보다 2.5%는 손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더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하고 마시려면 일본은 15%, 우리는 12.5% 이랬으면 된 거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은 종류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내놓으면 그래도 2.5%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국은 15%, 쟤네들은 내던 데다가 12.5%를 인상한 거예요. 그만한 노하우도 생겼고 자본력, 기술력이 일본에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유력합니까? 한국이 유리해요? 그 계산할 줄 모르고 사업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 같은 들이 분명히 한국이 불리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금 현재 자동차, 농산물 완전 개방하는 걸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농사 질 사람 글쎄 있을까요? 과수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돼지 키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요.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네들이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올려면 올려 안 되면 정부가 다 쌀 사주기로 했으니까 쌀 사주고 정부가 다 보상해 주면 되는 거지. 뭐 돈도 25만 원씩도 막 풀어주고 그랬는데 뭐 공짜도 주는데 뭐 농촌을 위해서 그 당시에 농촌개발법에 의해서 농촌에서 지원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언제까지요? 이 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튼튼합니까? 고작 외환 4,1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은 그 2배가 넘어요. 3배가량 돼요. 여하튼 저는 이번에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 기업 민노총 그 노조 때문에 기업도 못 해먹고 생기고 뭐고 했었는데 이제는 관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미국으로 가자. 외국으로 나가자. 그 나가서 그냥 그 노조 데모하고 그냥 집회하고 뭐 하는 거, 뭐 노란 봉투법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러는데 이 판에 우리 다 뜯어서 우리 기술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자. 미국으로 나가든지 뭐 캐나다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외국으로 나가서 하자.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기업처라면 뭐 100% 결정하죠. 안 하면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세금은 또 이제 더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올린다고 인상한다고 안 그래요. 법인세요. 하여튼 이 정부 일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끌어내려놓고 이렇게 완전히 건달 같은 이 정부, 이 협상팀 이래놓고 잘했다고 하는 언론들, 대한민국 이래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발 뻗고 잘까요? 발 뻗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합니다. 아이고. 나라 경제가 망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아니 참난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트럼프가 그 SNS에서 글 써 나왔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거 완전히
천당과 지옥 아닙니까? 완전히. 예? 하늘과 땅 아닙니까?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아니에요. 에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냥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서요. 그 투표가 너무 그 단편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그리고 사법부가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법부도 정치적으로 끌어다니는 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좌편향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앞나라의 걱정이 돼서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나라가 챔피언해야 될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아, 답답하고 요즘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야 뭐 사는 날까지 사는 거야. 키워딩에 살더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걱정이에요. 내 후손들이 얼굴 보면 쟤네들 앞으로 시대에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 안 되는 그런 그 집안의 어른들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인지 모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더우신데 이번 주 안까지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위 잘 이기시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나라 잘 되길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힘을 모아죠. 뭐 8월 15일에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인다고 합디다. 뭐 이재명이 뭐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뭐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합니다. 별 쇼를 별 생쇼를 다 해요. 그거 한번 하면 뭐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부에 필요 없는 그 단체에 있는 것들도 그냥 없애버리고 예산도 그냥 삭감시키고 막 했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민노총의 장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안 했습니까? 적은 정부, 알뜰한 정부, 예산도 축소해서 하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분을 갖다가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에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